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중에서 비과세를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90쪽을 보시게 되면 비과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요. 면제와 감면. 이 면제라고 하는 건 100%를 감면하는 거고요. 또 뭐 50% 이렇게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는 근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파산 선고. 개인이 법률은 과거에는 파산법이었고요.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합리적인 경작을 하기 위해서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을 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A와 B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경작을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와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무조건 교환했다고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A 농지가 만약에 가격이 1억이고요. B 농지가 7,500만 원이라 가정해 봅시다. 이때 A 농지와 B 농지를 교환해서 큰 편의 가격과 그 교환한 차액이 2,500입니다. 1억분의 2,500이죠. A 농지와 B 농지를 교환했을 때 교환한 금액의 큰 가격과 교환한 차액을 비교해서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티지로 25%가 되겠죠. 25%가 돼야 되지 25%를 초과하게 되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191쪽에 오시게 되면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거기 교환 분합하는 쌍방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이 1억인데 그 차액과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교환한 금액의 큰 편의 가격과 교환한 차액이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을 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양측 모두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요건은 반드시 교환한 후에는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지의 대토입니다. 거기 농지 대토는요, 종전 농지를 처분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하는 것이 대토인데요. 요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대토할 때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4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4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토라는 건 종전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데, 경작은 30km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서 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입니다. 1세대 1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자유가 있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살 때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1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되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배우자가 있는 1세대죠.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자, 1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를 구성하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이것도 1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면 1세대 요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인데요. 그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정착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임대하여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임대하여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도 당연히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질거래 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으로 해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실질거래 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으로서 초과분만 과세하겠다. 계산 방법은 나중에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 나왔죠. 공동 소유주택입니다.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보유기간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인데요. 이건 등기부상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이상만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만 거주하다가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건설 임대주택은요, 거주기간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니까 5년 이상을 거주해야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서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분양받고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세 가지죠. 취약, 아이들 때문에 이사가는 경우,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세 가지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사가는 경우에요. 그러나 초등학교,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은 대학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아이들 때문에 이사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징빙서류는 재학증명서,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또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의 근무상 형편입니다. 이거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재직증명서. 기관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또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여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일 때는 병원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라든가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은 1년 이상만 거주하더라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달동네를 헐고 하는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재개발하는 경우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래된 아파트에 살거나 또 재개발 동네에 살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허는 공사를 재건축이라고 하죠. 또 달동네를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여기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전세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집을 사갖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돼 가지고 이제 다시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로 이사한 날로부터 이 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기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거기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의 완공 후에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것. 자,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됐어요. 완공됐으니까 이 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그리고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완공 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1년 이상 거주입니다. 자,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1년 이상 거주해서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사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된 후에 이사했다면 이 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무관입니다. 거주기간도 보유기간도 무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무관이다. 자, 여러분,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돼가지고 수용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주택 및 부속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요, 일부만 수용당하고 일부는 수용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잔존주택이죠. 이러한 잔존주택도 역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입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됩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만 비과세가 됩니다. 또 세대원이 말이죠. 세대원들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부부가 취약을 했다. 남편과 부인이 유학길에 올랐다. 아니면 남편이 해외 발령받아가지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러니까 취약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출국일로부터 역시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관계없는 것은 제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수용당했다. 또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출국했다. 또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했다. 이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오른쪽 겸용주택이 되겠네요. 여러분, 겸용주택은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점포가 있는 것이 겸용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겸용주택. 그런데 이때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요. 두 번째,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을 비교해서 점포가 크거나 같다. 점포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점포가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요. 안분 계산하는 건데 넘기시면 고가주택이 나옵니다.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가 되겠습니다. 고가주택은 실질거래가 9억 원이 초과되는 것이 되겠는데 전체를 비과세하는 것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 초과분만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